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난 영상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행렬이 뭔지, 그리고 행렬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행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렇게 정의된 행렬을 어떤 방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되게 간단한 연산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수학이 조금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쉽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곱셈 들어가기 전까지긴 한데, 자, 우선은 지금 배우는 거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공부할 건데요. 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덧셈 뺄셈 진짜 정말로 간단해요.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같은 이제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계산하면 돼요. 자, 이렇게 말로만 보면 조금 더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라는 행렬이 A, B, C, D고요. B라는 행렬이 X, Y, Z, 오메가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 A랑 B를 더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이건 진짜 쌤 설명이 없었어도 다들 그냥 이렇게 더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그냥 더해주면 된다. 빼볼까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면 된다. 정말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들고 한번 가볼까요? A가 1, 2, 3, 4, B가 1, 0, 1, 0이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는, 자, 1행끼리 1행 1열끼리 더해서 2, 1행 2열끼리 더해서 2, 2행 1열끼리 더해서 4, 2행 2열끼리 더해서 4.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행렬의 덧셈 굉장히 간단하다. 뺄셈 또한 마찬가지다. 이 부분 되게 쉽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굳이 언급은 안 했지만, 당연히 행렬의 행과 열의 수가 똑같아야만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산 안 됩니다. 이렇게 2x 3 행렬이랑 이런 행렬을 더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 좀 당연하게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원래는 예전 교육과정 때문에 약간 그 영행렬이 여기서 등장한 것 같은데, 사실 앞에서 나왔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영행렬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기호로는 그냥 5라고 씁니다. 자, 얘는요, 되게 당연하게도 우리 숫자에서 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값을 더해도 변하지 않는 거, 빼도 변하지 않는 거라는 큰 의미가 있죠. 곱했을 때 항상 0이라던가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행렬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행렬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영행렬이라는 거는 모든 성분이 0인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영행렬의 예시 0, 0, 0, 0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0, 0, 0, 0, 0, 0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0, 0, 0, 0, 0, 0, 0, 0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몇 바이 몇 행렬이든지 간에 결국 모든 성분이 0이기만 하면은 우린 그것을 영행렬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 괜찮을까요? 자,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덧셈 뺄셈을 하는 입장에서는 행렬의 연산이 사실 숫자 연산이랑 크게 다른 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이 행렬이란 연산 하나에
숫자 연산이 4개 들어갔을 뿐이지 뭔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숫자 연산과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성립하냐면요. 이제 안 해놨을까요? 덧셈에 대해서 이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알아만 둡시다. 뭐 이렇게 이걸 다루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요. 이제 우리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거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요. 교환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행렬 덧셈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지장이 없다. 그리고 결합 법칙이라는 거 덧셈 연산이 3개 있을 때 3개 이상도 상관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산하나 뒤에서부터 계산하나 값이 동일하다라는 게 교환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덧셈이나 뺄셈만 있을 때는 계산 순서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렬의 덧셈, 뺄셈 연산을 할 때는요. 사실상 진짜 우리가 숫자 연산을 하던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느낌대로 평소 하던 대로 계산 실수 조심하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다음에 곱셈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곱셈 이전에 실수배라는 걸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실수배 역시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이번 단어 굉장히 쉽다 그랬죠. 이 직관적이라는 거 뭔가 배우지 않았고 내 느낌대로 하면은 그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실수배라는 거 모든 성분에 실수배를 해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행렬에 어떤 K라는 실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단순히 K를 모든 성분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모두 곱해주기. 자, 이렇게 이런 실수배 또한 이런 내가 아는 연산이고 사실 우리가 숫자에서 이게 정말 다를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숫자 연산에서 KX 계산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 계산을 4번 해야 된다. 이 하나의 식이 4개의 식을 담고 있는 거다. 라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을 4번 하시면 된다. 계산을 많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직접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A가 1, 2, 마일 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3A라는 거 구해볼까요? 자, 모든 성분을 3배 하시면 됩니다. 1도 3배, 2도 3배, 마일도 3배, 0도 3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실수배도 우리가 이제 숫자에서 연산하던 것과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엇이 성립한다? 우리가 숫자 연산, 숫자와 문자 연산에서 쓰던 법칙들이 자연스레 성립할 거다. 무슨 법칙들이 있냐면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자, 결합 법칙부터 설명해 볼게요. 결합 법칙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두 개의 문자, 실수배니까 실수 2개, 그리고 A를 곱해야 되는 상황일 때 얘를 실수끼리 먼저 곱하고 행렬과 곱하던지 아니면은 행렬이랑 실수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한 번 더 곱하던지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당연히 와닿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안 와닿으면은 증명을 한번 해야 되는데 뭐 가볍게 증명하면요. 이렇게 mn을 곱하면은 이제 mn이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행렬에 곱하면 이렇게 모든 성분에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여기를 먼저 계산하니까 이미 모든 성분에 이렇게 n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m을 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행렬의 연산은 모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곱셈 빼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숫자끼리 더하고 행렬을 곱하는 게 있을 때요. 얘는 행렬을 마치 분배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분배 법칙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도 합쳐주는 것 또한 분배 법칙입니다. 같다니까 양방향으로 써먹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까지도 성립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당연한 게 우리가 이제 문자에서 성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A, B, C, D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K 플러스 L의 A, B, C, D라는 거는요. K 플러스 L이라는 거를 이렇게 모든 성분에 곱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각 성분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하겠죠. 우리가 숫자에서 쓰던 거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 성분이 많아서 쓰기가 힘든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 지금 행렬이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성분끼리 지금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아까 는이라는 건 같다니까 양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합쳤으니까 분리하는 것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KA, KB, KC, KL 더하기 K가 아니죠. LA, LB, LC, LD. 그래서 결국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공부한 거는요. 행렬이라는 게 뭔지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행렬을 연산을 직접 해보자. 그래서 덧셈과 뺄셈, 실수배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영행렬의 존재도 공부했고요. 자, 근데 이 행렬의 연산이라는 게 지금 까놓고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숫자 연산하던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 때 쓰던 법칙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 법칙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성립한다라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는 계산만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우리가 숫자 연산 때 하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 다만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 정도는 필요하겠죠. 뭐 조금 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유형 강의도 따로 찍을 예정이니까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되겠고요. 개념 강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 마무리되었으니까 쌤이 몇 가지 이번 영상에서 배웠던 질문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행렬끼리 더하거나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의 실수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거는 조금 깊게 다루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끼면 되는 부분이라고 쌤은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두 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반드시 빈 종이에 꼭 써보셔야 돼요.
개념 공부하면서 아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진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빈 종이에 내 머리에서 직접 꺼낼 수 있어야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